자, 오늘은 분위기 세신을 위해서 커피숍에 나와서 아내와 함께 세화 백화점의 교육과 나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뵙는 분들에게 제 아내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호 목사 안사람. 뭐 얘기해줘. 할 얘기 없어요? 네. 저희는 할 얘기 없답니다. 네. 앞으로 종종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주변에 좀 소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화 백화백이 된다. 이제 새로 창업하셨는데 세화 백화백이 배운다면 어떤 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세화 백화백의 배우라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은요,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지사항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교정별로 지혜령이라는 사람이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아내 이름이고요. 이 세화 백화백의 배우라가 탄생되기 위해서 저희 문장을 굉장히 많이 수정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신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847년에 킬케고르의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총 3부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3부의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책 1부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고 영어 제목은 The Occasional Discourse, 제가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책은 마음의 청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마음의 청결로 소개했는데 그 일부의 책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2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세화 백화백의 배우다. 그리고 3부는 고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847년의 강화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원래 킬케고르는 1846년에 결론의 비한문적 후서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을 쓰고 마무리하고 사실 이제 글쓰기를 중단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교회 목사로 가서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포르사르 사건이라고 해서 이 주간 잡지로 주로 이제 풍자 신문을 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기에서 킬케고르를 굉장히 비방을 하고 헐뜯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싸움이 하나 벌어집니다. 킬케고르의 일대기 중에서 여러 그런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르사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글쓰기로 결심을 하면서 글을 쓴 게 바로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개의 3부의 강화 중에서 분량이 가장 적어요. 분량이 가장 적으면서도 가독성도 있고 읽기도 쉽고 그리고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3부의 강화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 원래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최재명 교수님이 한번 번역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내용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독성 있게 조금 쉽게 번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제 번역본과 다르게 각 강화마다 해제를 제가 다뤘습니다. 각 강화마다 해제를 다룬 이유도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번역한 작품들 중에서 굉장히 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작품이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킬케고르는 평소에 이 강화로 책을 자기 이름으로 낸 강화 중에서 제가 이방연례에서 6개 강화를 체와 백합에 관련된 강화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3개를 소개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1849년에 3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강화에도 들어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지보면은 체와 백합에 관련된 강화가 약 80여 개의 킬케고르 강화 중에서 이미 13개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새와 백합에 관련된 강화입니다. 그만큼 사실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소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예.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제가 고난의 기쁨 때 소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고난당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킬케고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킬케고르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본받음입니다. 본받음이고 이것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자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게 어떻게 강화되느냐 사실은 이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많이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등장을 하느냐 새와 백합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신 그래서 새와 백합을 본받아야 할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근본적인 요소로서의 본받음의 요소가 약화된 형태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들의 백합과 나는 새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데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라색 무슨 본받으라고 안 하셔요. 이 책은 그러면 예수님 대신에 새와 백합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산상순에 대한 일종의 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산상순의 5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산상순의 5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가 완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온전하라고 얘기했지만 영어로는 perfect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닮으려면요. 제가 이방인의 염려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듯이 인간은 그 앞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리 가라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신다면요.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은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쁜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1.1획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킬케고르는 여기에서 기독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라고 하는 일종의 그 힌트를 어디서 찾냐? 새와 백합에게서 찾습니다. 나를 닮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닮으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닮으라고 하는 그 모델 대신 다른 모범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이 다른 모범이 누구겠습니까? 새와 백합입니다. 새와 백합은
사실은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무엇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예정인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새와 백합을 닮으라고 할 때는요, 긍정적 측면에서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역설적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닮으라고 하는 부분인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를 드렸는데 이 커피숍이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저 옆에 제 아들이 현재 있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은 뽀로로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 음악, 뽀로로 소리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커피숍의 음악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위기 세신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더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